여러분 역사가들이 하는 거 영상 다 보셨죠? 제가 올려드린 거 저랑 똑같이 얘기하죠. 그렇죠. 네, 저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사가들은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84페이지 하다가 말았잖아요. 필리포스 1세 15쪽 두 번째 단락이요. 네, 두 번째 단락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또 요거 우리 봐야죠. 자, 그는 그리스 문화 곧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려 결코 잊혀지지 않는 유산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헬라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팽창되게 만든 사람, 장본인 이름이 뭐죠? 알렉산더. 그렇죠? 알렉산더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 결과 그리스의 예술, 건축물 그리고 스포츠 관습과 사상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스포츠라는 말은 여러분 이 기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찾는데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찾아 들어가면은요, 스포츠라고 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올림픽에서 나오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원래 최초 올림픽 첫 1회가 그리스인 거 아시죠? 네. 1896년 그죠? 그때 여러분 종목이 3개밖에 없었던 거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자, 하나 복싱, 레슬링, 마라톤. 예,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쭉, 제가 물론 재료공학자는 아닙니다. 재료고고학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논문들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재료고고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100% 이거다 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고고학자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포츠라는 개념이 전쟁 군사훈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뭐라고요? 스포츠가 다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군사훈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의 태반이에요. 그리스가 먼저냐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고고학자는 그건 아니다예요. 그리스가 최초 올림픽의 개최지였던 거 맞지만 원래로 들어가면 실상 그 올림픽의 그 종목들은 실상 그리스가 채택한 종목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복싱. 일단 여러분 옛날에 복싱하면 여러분 최초 올림픽 때는 여러분 복싱에 뭐 끼고 했을까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붕대 있죠? 붕대를 이만하게 해가지고서는 했었어요. 그땐 정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투박하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문헌을 보니까 격기론이라고 하는 그 책 문헌을 보니까요. 복싱이라는 운동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분하지만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로마예요. 근데 이제 이 로마가 처음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로마의 근간이 그리스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복싱이 그리스도가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 로마 안에서도 처음에 로마가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 복싱이라는 역사가 물론 여러 갈래로 지금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해요. 그런데 이 복싱이라는 운동이 여러분 그러니까 재판의 형벌이었던 거예요. 모르셨죠? 싸움 잘하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철퇴라고 하죠. 여기 뾰족뾰족한 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먹을 이렇게 딱 끼면 뾰족하게 철퇴를 껴요. 그걸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그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 비문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형벌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히타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왜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자, 레슬링의 종주국 하면은 이란이라 그래요. 이란. 아세요? 터키도 잘하고 이란도 잘하고 다 잘하죠. 그쪽 사람들이 레슬링이 아주 너무 유명해요. 근데 이 어원을 찾아보니, 그러니까 이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찾아보니 또 여러 갈래로 또 여러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료고고학자들이 찾았던 최초 레슬링의 시작은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도 히타이트예요. 못된 짓은 다 했다고요, 여러분. 못된 짓은 다 했더라고요. 봐봐요.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단 말이죠. 또 레슬링도 또 어떤 건지 아세요? 재판의 형벌이었다고요. 그러면은 그 철퇴로 두들겨 맞는 사람이나 레슬링으로 꺾기를 당하고 모가지가 꺾여서 죽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백드롭, 그 다음에 뒤 감아가지고 감아 돌리기, 업어치기, 허벅다리, 여러분 이런 기술들 말이에요. 그 기술을 통해서 쓰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땅바닥에 내팽겨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떨어질 것 같으세요? 일단 여러분 머리부터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은 기절한 상태야. 여기가 푹 파여요. 피가 착착착착 흐른다고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재판의 형벌이었다 그랬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을까요? 정답이에요. 반란죄가 형성됐을 때 첫 번째 철퇴 맞고 뒤질래? 아니면 쓰러뜨려서 뒤질래? 이거였더라고요. 근데 기록에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잔인한 얘기를 하냐고요? 기록에 보니까 가나안 애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 있죠. 그러니까 12지파 애들 포로로 잡아가면 그 짓을 시켰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임신한 그 여자를 철퇴로 때려서 죽여요. 여러분 이렇게 철퇴 뭔지 아시죠? 뾰족한 거 이걸로 배를 까봐요. 이미 애는 죽었어. 그러면. 그렇죠. 우리 전차를 제압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면. 그러니까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수아서에 왜 이렇게 잔인하게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인간이길 벗어났어요. 생명종준 사상이 전혀 없었던 애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재료고고학자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 전공은 고대근동학이에요. 근데 재료고고학을 어쩔 수 없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료고고학을 접하다 보니 여러 비문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섭렵하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와,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어린아이 4살짜리, 우리나라로는 6살짜리 아이죠. 6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땅에 꽂아가지고 여러분 땅에 꽂혀요. 여자 그 아이가. 여러분 이게 땅에 거꾸로 꽂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두개골이 박살이 나서 이렇게 평평하게 돼야 꽂혀요. 아세요? 이런 잔인한 거를 6살 애한테 하는,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요? 하는 게 맞아요? 생명 종준 사상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족속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알아요? 왜 그러니까 맨날 감리교회들이 헛소리 하잖아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네. 있는 게 아니죠. 한참 후죠. 훨씬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훨씬 전부터. 아주 훨씬 전부터.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헬레니즘 시대는 한참 후죠. 한참 후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재판의 형벌이었다고요. 근데 도대체 6살짜리 아이한테 무슨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임신한 임산부에게 무슨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으면 해버렸어야 되는데 네. 끝까지 나와서 이러네. 바로 그런 잔인한 짓을 하면서 탄생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22살에 은퇴를 했잖아요. 복싱 선수에서. 누가 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대요. 제 면상을 보니까 무서우니까
최 목사님 뭐라 그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뭐라 그랬죠? 뭐 면상이요? 아니 어디서 생활하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생활하다 오신? 그래서 제 친구가 어떤 다른 친구가 네. 제가 알려드릴까요? 재준이라고 하는 제 친구가 이재준이에요. 걔가 재준이라는 애가 이제 같이 복싱했던 애예요. 제가 그거 알려드릴까요? 목사님 딸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고고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크게 느낀 게 있어요. 와, 호신용으로 배우는 거는 맞다. 근데 이거를 생활의 터전으로 생활의 업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22살에 은퇴를 시키셨구나.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잔인하지. 네. 여러분 스포츠의 기원이 바로 그랬다니까요. 정정당당. 네. 레슬링이 뭐라고요? 재판의 형벌이었고요. 복싱이 뭐라고요? 재판의 형벌이었어요. 와,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문화를 계속 점점 꽃피워서 헬라 제국에 녹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짬뽕 문화. 예, 짬뽕이 뭐 들어가요? 양상추 들어가, 양파 들어가, 파 들어가,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다 들어가잖아요. 다른 거 다 들어가죠. 그죠? 그 짬뽕. 예, 그런 짬뽕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전공이 뭐예요? BC 18세기부터 죄송합니다. 더 엄밀하게 할게요. 제 전공이 BC 21세기부터 그러니까 BC 1세기까지가 제 주전공이에요. 물론 BC 21세기의 자료는 많이 없어요. 20세기 자료 많이 없어요. 19세기는 더 없어요. 18세기 없어요. 17세기 없어요. 16세기부터 좀 많다 보니까 너 전공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나 BC 16세기부터 BC 1세기까지가 내 전공이야. 이렇게 거의 대부분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공하는 분야는 21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어찌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스포츠가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꽃피웠다. 그래서 헬라어를 통용하게 됐기 때문에 복음이 막 마음대로 전파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퍼뜨리는데 이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했다? 무식한 소리예요. 로마의 귀족들은 무슨 어를 썼게요? 라틴어를 썼어요. 헬라어는 거들떠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읽어보면 귀족들이 등장해요.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챕터 43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하는 이 챕터에서 제가 여러분 고고학적인 내용들을 좀 더 첨가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들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다 안 할게요. 대신 이 헬레니즘 문화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헛소리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더 재미난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림, 그리고 토기판 만들고, 항아리 만들고,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예술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가 과연 이 예술품을 제대로 먼저 시작했을까요? 이것도 재료고고학자들은요, 다 부정해요. 헬레니즘 문화는요, 짬뽕 문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재료고고학자들은요. 맞아요. 짬뽕 문화예요. 뒤섞였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제 BC 16세기 때부터 조금 어느 정도 예술품이라고 인정하고 내놓았던 작품들이 어디에서 많이 발굴되냐? 여러분, 이것 또한 또 감사한 일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항해술을 전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쪽은 바다죠. 네. 여기는 산지죠.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사막이죠. 네. 자, 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가데스 바니아를 지나면 사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영토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도시국가를 세워도 여기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 얘네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은 뭐가 있었겠어요? 약탈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재료고고학자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약탈해가지고 왔는데 담을 그릇이 없어. 그러면 여인네나 어린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남자아이들은 항해술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또 재료고고학을 또 얘기하잖아요. 재료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는 몇 살 때부터 항해술을 배웠을까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6살 때부터요. 항해술을 배웁니다. 장로님, 낚시할 줄 아세요? 항해할 줄 아세요? 노 이렇게 저으면서 이거 이거 펄럭펄럭 하는 거 뭐라 그러지 이걸? 이 닷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좌향 2번 2도 몇 도 이거 우향 3도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어렸을 때 몇 살이요? 우리나라 나이로 6살 때부터 배운다고요. 근데 어린 여자애들은 뭐 배웠을까요? 토기 만드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BC 16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해변가에서. 근데 그 모양과 문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헬레니즘에서 지네들이 내놓은 예술 작품하고 똑같아요. 다 여러분 어디에 통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어디부터라고 얘기해요? 아프리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고학을 연구하다 보면 그게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아프리카예요?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죠. 증거를 안 내놓고 시작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내놓을 증거가 없어요. 자, 또 봅시다. 제가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관습과 사상이 번창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관습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하면서 함무라비. 그럼 그리스 거 아니네요. 그쵸? 자, 언어의 유희라고 해서 시도 만들고 소설도 나오고 여러분 시놉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최초의 오페라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재료고고학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 또한 고대 근동 지역이에요. 그리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 제국은 다 뭐라고요? 짬뽕된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는 다 짬뽕이에요. 그 언어 유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언어 유희를 그대로 답습해서 본따서 만든 게 헬라어예요. 최초 오페라가 헬라 제국에서 아니요,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보자고요. 그리스가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됐다고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 시대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제 주전공이죠. 자, 이제 고대 근동학으로 한번 가봅시다. 팔레스타인이 언제 로마에게 잠식됐죠? BC 1세기? 아니요, BC 3세기입니다. BC 3세기에 여러분 이제 또 너무 또 자세한 거 얘기하면 또 머리 지진난다 그러죠. 그리스가 갑자기 네 나라가 돼버리거든요. 자기의 이제 충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충신 4명에 의해서 네 나라가 돼버려요. 서로 싸우다가 먹혀요, 로마한테. 그게 이제 BC 3세기예요. 3세기 이제 마지막 후반쯤인데요. 그렇게 먹히면서 이제 로마가 들어섰단 말이죠. 근데 로마가 여러분 헬라어를 주창하면서 사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헬라어를 그때 당시에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다 그랬잖아요. 헬레니즘 문화가 약 10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어를 헬라어로 바꾼 지 몇 년 된 거예요? 아무리 많아봤자 100년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헬라어도 배우고 그들만의 언어들이 따로 있었겠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힌트 하나 드려볼게요. 로마의 환전은요 데나리온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금화 환산법은 뭐였어요? 렙트였어요. 렙돈. 맞죠? 또 여러분 보증수표, 그러니까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드라크마. 근데 이거는 로마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도 아니에요. 이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러분 마 하고선 마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쪽이냐면 갈대아 쪽이에요. 자, 헬레니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다고요? 다들 언어가 다 있었어요. 공통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헬라어였다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해서 헬레니즘 사상이 뭐 로마 전역을 잠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썬킴이나 역사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실만 얘기하려고 하는 진짜 역사가들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들한테 기독교 목사들 진짜 다 사입이라고 두들겨 맞아요. 최 목사님, 제가 영상 올린 거 봤어요? 네, 봤죠? 전부 다 안상규가 옛날에 다 했던 말들이죠. 네, FBI도 그렇고, 네. 그 프랑스 마리앙 그것도 그쵸. 마녀 사냥됐다고 했죠. 앙투아네트도 제가 분명히 그 얘기했고, 그죠? 네, 똑같이 얘기해. 근데 왜 내가 올린 영상 다 안 봐? 우리 주대신교회 큰일 났구만. 장로도 안 봤네 그러면? 참 큰일 났네. 장로님 보셔야 돼요. 예. 네. 여러분 진실을 얘기를 해야죠. 진실에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성경을 제대로 접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보조도구가 바로 고고학과 역사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예술, 건축물, 스포츠, 관습 사상이 번창했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짬뽕되어 있던 그런 관습 체제였다, 그런 체제였다라는 걸 이해하란 말입니다. 자, 그리스어가 전 세계의 공통 언어이기는 했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자치 언어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자치 언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고요. 아셨죠? 그리고 오히려 헬라어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언어들을 많이 더 썼어요. 자, 다음. 이것은 이후에 기독교 전파에 상당히 많이 도움되었다.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예,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드리면서 부연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인간 중심의 그리스 세계관과 유대교의 하나님 심성은 날카롭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리스의 세계관은 짬뽕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었다고요. 근데 유대 문화는 어땠다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천주교는 인간 중심이죠. 그래서 뭐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자, 그거를 거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만 진짜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사상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주창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칼빈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입이라 그랬다니까. 최고의 이단이라 그랬다니까요. 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쵸? 근데 맨날 제 친구놈들이 저한테 전화 올 때는 제가 연락을 안 하거든요. 걔네들이 연락하거든요. 그럼 뭐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뭐 해달라고 전화 올까요? 우리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철학의 모든 영역에서 부딪혔다고요. 다시 한번요. 어디에서 부딪혔다고요? 철학의 모든 영역이요. 그러면 여러분 철학의 모든 영역이라 하면 철학은 뭐였죠? 이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학문은 다 철학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1 더하기 1이 왜 2인지를 밝혀냈어요. 자, 산수, 수학이요. 이것도 철학인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는 학문이 뭐였어요? 철학이잖아요. 근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도 철학이에요. 이 철학을 기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지금 과학을 가르치나요? 아니면 신앙을 가르치나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과학을 가르치죠? 신앙을 가르쳐요?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이 왜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쥐가 막 절벽에서 막 뛰어가지고 절벽을 뛰어내리면서 막 파닥파닥 거렸더니 갑자기 새가 돼버렸어. 말이 돼요? 예? 그게 시조세례잖아. 예? 이게 말이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걸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이게 바로 진화론의 가장 문제점이에요. 이게 진화론의 가장 문제점이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증거가 없다는 거죠. 걔네들은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중간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시조세배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간 단계는 그렇게 하나씩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개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 단계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네. 뭔가가 중간에 있어야지. 그렇죠. 발견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밝혀진 거 하나 있잖아요. 네안데르탈린은 꼽추병이었다는 거. 꼽추병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 과학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를 믿어요. 뭐가 됐어요? 따라해보세요. 신앙. 근데 과학이래잖아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 그게 바로 철학에 기반하지 않은 오류예요. 철학은 뭐라고요? 진리를 발견하는 학문이라고요. 근데 인본주의에선 철학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셨죠?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어디서 찾는 거예요?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거를 거부하고선 찾으려고 하니 진리가 발견이 되냐고요. 그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제가 죄송한데 고고학 얘기하느냐고 여러분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죠? 조금만 더 볼게요. 그 대신. 근데 이거 먼저 보기 전에, 자, 스포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제가 좀 마무리 짓고 마칠게요. 그냥. 아무튼 스포츠 중에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마라톤이라는 이 개념 보세요. 어떤 개념이었어요? 군사 훈련 요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재미난 건 이게 군사 훈련으로 시시해요? 시시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배우면 시시해요? 시시하지 않아요? 시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기장에다 가둬놔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빨개 벗겨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빨개 벗겨놓고 거기서 운동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하고 부딪혔던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근데 또 걔네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포경수술 한 것처럼 이렇게 까져 있는 거 있죠. 그게 유대인들한테만 있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놀림의 지탄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서로 상반된 의견인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경기장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이 짬뽕된 잘못된 우상숭배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게 그려져 있는 거, 막 그런 좀 이걸 뭐라 그래, 성관계에 관련된 그런 예술 작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이 사상이 부딪혔을까요? 안 부딪혔을까요? 그거의 시발점이 바로 경기장이었어요. 경기장을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짓는 것이었어요.
왜요? 경기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빨개 벗고선 해야 돼요. 또 거기에서 여러 성관계들이 일어났다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비문들도 발견이 돼요. 공중 목욕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는 로마가 공중 목욕탕의 시초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 공중 목욕탕 팔레스타인에서 이미 BC 18세기에 있었어요. 더 재미난 거 얘기해 드릴까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혼탕을 해요. 맨날 일본 사람들 혼탕한다고 여러분 뭐라 그러죠? 그 혼탕 있죠? 그거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그 흔적을 보면 BC 18세기예요. 근데 그거를 헬레니즘 문화에서 짬뽕해서 그거를 어디에다가 세워요? 팔레스타인한테 세운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겠어요?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뭘로 여기는 거예요? 얘네들은 언제 우리한테 해롭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개종자인지 몰라 라는 생각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대 핍박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도 유대인들 여러분 엉덩이 잘라가지고선 구워 먹었다 그랬죠? 근데 식인 문화가 여러분 로마 안에서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비문들 정말 많이 발견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서로 한양에 가면 뭐 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코 베인다는 말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게 무서운 말이 있었잖아요. 서울 가면 눈 뜨고도 코 벤다. 그죠? 눈 뜨고도 코 베인다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그죠? 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가 지배하거나 헬라 제국이 지배했던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반란을 조장할 만한 세력들은요, 전부 다 로마인들의 눈에 띄면 팔다리를 다 잘라다가 족발처럼 구워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거 모르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뭐 유대인 학살, 대학살이 그래서 일어난 거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고고학을 기반해서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본적인 철학이 완벽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타락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선지자들이 사역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 거예요.